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인 나란다 축제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 중심의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5번째 나란다 축제 개막에 앞서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한 청소년 기획위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축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스트리아 청소년 대표단이 서울 옥천암을 찾아 한국 불교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8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비핵과 평화를 발언하는 2023 하천 비핵 평화대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 마곡사에서 여름 불교학교가 열려 아이들에게 즐거운 2박 3일을 선사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선 지난 17년간 매주 일요법회를 봉행하고 해외 포교 활동까지 꾸준히 펼쳐온 지장보살 기도도량 양양 보리암 주지 법광 스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인 나란다 축제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 중심의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5번째 나란다 축제 개막에 앞서서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한 청소년 기획위원단이 출범했습니다. 현장을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나란다 축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불교계 최대 청소년 축제로 오는 9월 2일 동국대에서 막이 오릅니다.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행사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이 나란다 축제 2기 청소년 기획위원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 나란다 축제를 이렇게 키우고 확산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란다 축제를 더 키우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서 진정한 청소년 불교 축제로 변화하고 발전시키려고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겁니다. 청소년 기획위원단은 동대부증과 동대부여고, 동대부 영석고, 의정부 광동고 등 불교 종립학교 중고등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과 홍보, 기획과 운영 등 모든 축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 직접 축제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많은 세대를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준비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셔도 재밌게 즐기고 가실 수 있는 나란다 축제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손수 제작하는 나만의 DIY 머그컵 만들기와 AI 음성인식 연등,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엔트리로 만나는 불교, 여름철 간식 먹거리까지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불교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획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란다 축제에 참여했었는데 지금 이번 나란다 축제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서 부스 운영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진귀한 경험이 되는 것 같고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기 청소년 기획위원단을 출범시켜 학생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주체적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나란다 축제를 이렇게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안전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진화하고 있는 나란다 축제. 해를 더할수록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들까지 아우르는 불교 대표 축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불교계가 템플스테이를 앞세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국 청소년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보물 마애부를 간직한 서울 옥천함에는 오스트리아 청소년들이 찾아 우리 불교의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오스트리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도심 사찰 서울 옥천함을 찾았습니다. 폭염을 뚫고 방문한 청소년들을 시원하게 해줄 대형 선풍기가 등장하고 한 입에 먹기 좋게 썰어놓은 싱싱한 과일도 건네집니다. It tastes really good, and I think the fruits are very delicious. 템플스테이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파란 눈의 청소년들이 일주문으로 들어서자 본격적인 옥천함 템플스테이가 시작됐습니다. 지도법사 등광 스님의 유창한 영어가 불교 전통 문화와 사찰 역사 등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When you stay here, make some activity and have some tea time with the monk. And now after we have some time to guide our temple. It's briefly. I know outside the weather is crazy, so I just give 20 minutes to me. Okay? Only 20 minutes. I just guide our temple to you. 설법전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에게 주지 원경 스님이 반갑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자 오스트리아 청소년들은 기다렸다는 듯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쏟아냅니다. So do all monks have to shave their head? Typical day for a monk who lives here in the temple. That typical day. 원경 스님은 질문 하나하나에 쉽고 재미있게 답변을 해주면서 이들에게 생소한 불교 문화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일단은 머리를 꾸미는 시간이 많이 들지요. 머리를 이렇게 화장품 뭐다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스님들은 점점 단순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어진 나만의 연등 만들기 시간. 서툰 솜씨지만 참가자들은 설명에 따라 열심히 손을 놀립니다. 정성으로 형형색색의 연등을 완성하니 한국 전통 문화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Till now, the tour of the temple was, I think, really interesting because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before. I think also the morning prayer will be a really nice part, and I'm really excited for it.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사무국장 2년, 단장 6년 등 8년 넘게 소임을 맡았던 원경 스님은 32년 만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청소년 전법의 장으로 한국 불교를 알리는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불교가 1박 2일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문화, 이런 어떤 신행 공동체 수행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이 아마 그네들 마음에 내리 오래 남아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아마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는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K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잼버리 대회 150여 개 참가국에 알릴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8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비핵과 평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원폭 2세 환우들의 생활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은 다음 달 5일 경남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서 평화와 공생을 주제로 2023 합천 비핵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비핵 평화 난장 원폭 피해자 작품전, 원폭 사진전과 도서전, 평화 메시지 남기기, 비핵 평화 영화 사랑의 시작 상영회, 비핵 평화 이야기 한마당, 문화 마당 등으로 진행됩니다. 비핵 평화 이야기 한마당은 8월 5일 오후 2시 30분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리며 원폭 피해자 1, 2세의 증언과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 요시자와 후미토시 나카타 국제정보대 교수, 박신규 경북대 사회과학원 연구원,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허광무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 등의 발표와 토론이 펼쳐집니다.
이어 8월 5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합천시 가람회와 한국음악협회 합천지부 등이 출연하는 비핵평화 소망 시낭송과 콘서트 합천 아리랑이 열립니다. 한편 일본으로 강제 이주돼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원폭 피해로 숨진 우리 국민은 4만여 명에 이르며 현재 생존자는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 관음사 불교대학 35기 재학생들이 부처님 전에 5계를 지킬 것을 다짐하며 참불자로 거듭났습니다. 관음사 불교대학 35기 수계식이 27일 관음사 교육관 금강계단에서 봉행됐습니다. 수계법회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이 전계사로 나선 가운데 재학생들은 참회로 그동안 죄를 씻어내고 따끔한 연비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받아 지녔습니다. 오늘 수계받은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에게 베풀어서 모두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평화로운 세계를 되도록 정성 다하겠습니다. 5계를 받고 참된 불제자로 거듭난 재학생들은 새로운 법명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서 사찰 여름불교학교가 아이들의 방학을 한결 풍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공주 마곡사에선 여름불교학교 마곡 즐겁게 오지게 놀자가 펼쳐져 즐거운 2박 3일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찾았습니다. 공주 마곡사가 여름방학을 맞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시원한 여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여름불교학교를 열었습니다. 마곡 즐겁게 오지게 놀자란 제목의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마곡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아이들이 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몸소 체험을 해서 집에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마곡 오지게 놀자 이 여름 불교학교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찰에 도착한 어린이 20명은 입제식을 겸해 열린 수계식에서 사회국장 해가 스님의 일례에 따라 정계사로 나선 교무국장 대륜 스님으로부터 청정한 5계를 받았습니다. 마곡사 여름불교학교가 너무 유익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자녀와 함께 온 학부모는 아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며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희망했습니다. 건강하게 친구들이랑 또 새로운 친구들이랑 잘 놀았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좀 이렇게 익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제식 후 아이들은 예절 교육과 사찰 안내, 타종 체험과 108배, 108염주 만들기 체험 등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사찰 인근 청신목장에서의 피자 만들기 체험과 물놀이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고 사경과 부모님께 편지 쓰기 등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마지막 날에는 단청 문양을 채색하고 소감문을 작성한 뒤 회양식을 갖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절에서 무릎이 아프긴 했는데 친구들 만나고 재밌는 거 활동도 많이 해서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산사에서 보낸 여름불교학교의 추억은 꺼져가는 어린이 포교를 되살리는 불씨로도 의미를 남겼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지난 17년간 매주 일요법회를 빠짐없이 봉행하고 국내외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자비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사찰이 있는데요.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지장보살 기도도량 양양보리암입니다. 양양보리암 주지 법광 스님을 정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강원도 양양보리암에 주석하고 계신 주지 법광 스님을 모셨습니다. 양양보리암은요 지장도량 네. 이고 17년 동안 꾸준히 매주 일요일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참 17년 동안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비결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해오신 거죠?
예, 거의 뭐 1년에 제가 개인적인 볼일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빠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봉행했습니다. 예. 지금 그 매주 열리는 일요법회가 자리를 잡았습니까? 완전히 이제 예, 신도들하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예. 자, 양양 보리암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리암은 남해 보리암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양양 보리암은 어떤 도량입니까? 예, 양양 보리암은 양양읍 기리에 위치하면서 일명 톡굴이라는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톡굴은 구전에 의하면은 고려 시대 때 절터가 있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톡굴이라는 곳인데 그 톡굴의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가 바다가 동해 바다가 훤히 보이는 그곳에 있는 암자로서 지장보살 기도도량입니다. 예. 자, 이 신도들에게 일요법회란 지금 네. 보리암 신도들의 일요법회라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요법회를 꾸준히 하면서? 예. 저는 애초에 일요법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 불교인들도 타 종교 명으로 일요일마다 삼삼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여서 일요법회를 17년 전 제가 창건 이후 17년 전 오늘까지 거의 매일까지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일요일 날 오시는 신도들에게 인사말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배우신 우리 불자님들에게 오늘 일요일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 목욕 잘 하시고 시원하게 깨끗하고 잘하고 목욕 잘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보려면 목욕탕에 오셔서 시원하게 잘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때가 묻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영혼의 때가 있는 건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셔서 부처님 전에 각자 마음의 공양을 마지 공양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잘못을 참여하고 또 고마움에 감사의 마음으로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또 미육하나마 소승이 일러드리는 생활 본문 듣고 그러면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큰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때는 목욕탕에서 벗기고, 이제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때는 이제 영혼의 때는 보리하면서, 그런 뜻이군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양양 보리암 신도들이 마음 소리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봉사를 꾸리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받고 누리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시켜야 된다는 목적하에서 만든 보리암 신행단체입니다. 아, 신행단체. 예. 그 제가 알기로는요. 캄보디아에서 미혼모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우물을 파주고 그렇기 때문에 식수난 해결에도 앞장서고 최근에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어디 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질 못하고 제가 현지에 제 대신 일을 봐주시는 현지 교민인 이진수 보살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살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우선 제가 캄보디아에 봉사를 하고 있는 쫑꾸니 마을은 미혼모촌입니다. 아, 미혼모들만 사는 미혼모가 주종을 이루는 그런 마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많고 그리고 더운 날씨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인성 질병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우물을 파드리고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2호 우물을 또 파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내가 보내드리면서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구충제 뭐 또 그 약 의료비 또 아니면 학용품 교재비 또 간식비 이런 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소리 봉사단이 미얀마에서도 활동을 해오셨는데 사실 미얀마는 이제 그동안 또 3년 이상 코로나가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그 활동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미얀마 양곤 부근에 있는 홀랑잉따의 마을에 인연을 대해서 갔을 때 그 마을에 아웅창포라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웅창포라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한 4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책상도 없고 맨바닥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다 우물을 제가 하나 파드리고 그리고 교재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게 12월 달에 또 교실 증축을 제가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구조원이 제가 지원을 보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와 또 미얀마 국내 사정으로서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내 상황이 또 그렇다 보니까. 자, 우리 마음소리 봉사단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스님께서 앞으로 노인 요양원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참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제가 과거에 제가 노인복지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노년에 가시는 분들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남 탓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요양원은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모습이 다음에 시작의 모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요양원은 제가 끊임없이 기도드리고 법문해드리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그들 스스로가 속죄와 감사의 마음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요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매주 일요일 17년 동안 꾸준히 일요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지장도량 양양 보리암 주지 스님께서 끝으로 시청자와 불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불자님들은 요새 같은 각박한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자기 위주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나누는 마음, 감사한 마음, 도와주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솔선했을 때 불교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포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노수 같은 법문을 들려주신 양양 보리암 주지 법광 스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여름 불교학교와 수련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심신을 재충전하고 잠시나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